자, 우리 이제 그 중간고사 이후 이제 처음 만나네요. 자, 여러분 중간고사 그 테이크홈 이그잼인데 뭐 시험 잘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다 잘 들리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중간고사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우리가 설명했었죠. 그래서 오늘 논의에서는 이제 새로운 모형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은 여러분들 보이죠? 우리가 오늘 이제 정규 모형에 대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중간고사까지에서는 우리가 계속 그 단순하게는 그 디스크릿 모형에서부터 간단하게는 그 베타 바이노미알부터 시작했죠. 베타 바이노미알은 관측값이 이제 이산형 0 또는 1의 값을 갖는 경우였고, 그 다음 그 포화송 감마를 우리가 다뤘었죠. 역시 그 관측값이 이제 카운트 데이터가 등장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모수 세타가 됐었던 거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중간고사 전까지 살펴봤던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exponential family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봤겠지만, 중간고사에서는 우리가 exponential distribution에 대한 그 얘기가 잠깐 있었죠. 실제로 exponential distribution도 y라는 관측값이 이제 연속형의 값인데, 그때 추정하려고 하는 모수가 익스포넨셜 분포의 모수 레이트 람다에 해당했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서도 이제 테이크홈 중간고사에서도 봤듯이 이제 여러 가지 제프리즈 프라이어라던가 포스테리어 구하는 방식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노말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논의를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에요. 자, 얘기했듯이 중간고사 테이크홈은 여러분들 다 제출한 상태고 이제 아마도 이제 채점을 우리가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현재 그 중간고사 채점과 관련한 계획은 아마도 바라건대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아마 채점이 다 완료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채점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간고사 채점에 일단 우선적으로 시간을 할애할 거고 그 이후에 아마도 홈워크 1번도 이제 차차 순차적으로 채점이 될 예정이에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특별히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그 제출한 중간고사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 정도부터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아마도 여러분들의 그 성적을 블랙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고 그거 중간고사는 채점을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는 거였고 얘기했듯이 다음 주 화요일에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성적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설명할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 그 미니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혹시 발표는 언제 하게 되나요? 예. 미니 프로젝트 발표, 그건, 아마도 만약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벌써 왜 중간고사 잘 못 봤나요? 미니 프로젝트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죠.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재미있는 그 베이지한 그 우리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미니 프로젝트를 하려 하는 거죠. 미니 프로젝트는,
일단 두 번째 숙제에서도 혹시라도 또 미니 프로젝트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더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마지막에 기말에 가서 딱 미니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는 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보너스 문제에서 그 미니 프로젝트 하고 싶은 거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만약 제출하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얘기했을 때 미니 중간고사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나중에 해도 된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뭐 알다시피 프로젝트란 것이 뭐 하루아침에 훅 하고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다음 미니 프로젝트를 정말로 기말에 할 의향이라면 숙제 2번에서 숙제 2번도 적당히 뭐 11월 그 비슷한 일정에 맞춰서 중하순경에 숙제 2번이 또 나오겠죠. 하순 정도에. 그럴 때 숙제 2번에 또 미니 프로젝트를 중간고사 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거기에 뭐 중간고사 비슷한 방식으로 또는 이제 좀 더 진전된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써보라라는 걸 할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기말고사 이후에 기말고사 하면서 미니 프로젝트를 완성할 거고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 가서 뜬금없이 저 미니 프로젝트 할래요. 기말고사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런 거는 허용하지 않고 그 전에 반드시 예를 들어 숙제 2번에서 미니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정도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어떤 걸 진행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그때 최종적으로 미니 프로젝트 리포트를 내는 거고 발표는 아마도 실시간 발표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일정상. 왜냐하면 미니 프로젝트의 기간을 좀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하게 된다면 그 실시간 발표라기보다는 그 녹화 발표 같은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발표 슬라이드 같은 걸 준비한 다음에 그걸 이제 녹화해서 이제 목소리 들어가게 녹화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제출하는 방식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답이 됐나요? 이채은 학생? 아직 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직 결정을 안 했으면,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미니 프로젝트든 뭐든 이게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약간 이제 시간을 여유 있게 두고 여러 가지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얘기했듯이 뭐 기말고사쯤에 가가지고 저는 이런 미니 프로젝트 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미니 프로젝트를 할 의향이라면 적어도 숙제 2번에서는 내가 어떤 미니 프로젝트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고 그럼 뭐 다른 질문 없나요? 자, 다른 질문이 없으면 우리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노말 분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연속형 그 확률 분포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물론 베타 바이노멜이나 포화송 감마에서도 이미 모수에 대한 사전 분포로는 연속형 확률 분포를 사용했지만 모수가 주어졌을 때 y, 즉 관측값의 분포는 모두 다 이산형 확률 분포였는데 이제 우리는 y가 주어졌을 때, 세타가 주어졌을 때 y의 분포가 연속형인 정규 분포를 우리가 사용해 보려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연속형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규 분포가 되겠죠. 노멀 디스트리뷰션. 여러분들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뭐 많이 들었잖아요. 당연히 뭐 기초 통계 시간에도 배웠고 고등학교 때 통계했으면 그때 처음 뭐 들어보는 게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죠. 그래서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얘기할 거고 뭐 여러분들 당연히 잘 알겠지만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또 다른 이름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그 이제 역사는 굉장히 길죠. 그건 실제로 중심 극한 정리, 센트럴 리밋 티어럼하고 이제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우스가 대표적으로 그 정규 분포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우스 이전에 여러분들 뭐 그 확률론이나 수리통계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이전 버전의 중심극한 정리, 센트럴 리밋 티어럼의 이전 버전의 형태가 여러분 알고 있는 드무아브르 라플라스 정리다라는 거 있어요. 이런 거 들어봤나요? 드무아브르죠. 프랑스 불어니까. 드무아브르 라플라스 정리라는 것이 이항 분포가 횟수를 n이 점점 많이 커지게 되면 그것의 합분포가 서메이션 xi 또는 샘플 에버리지가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 자체가 표본 평균이 n이 커지면 그러면 분산이 파이나이트 하던 조건 하에서 어떤 분포로 가는데 그 분포가 이 가우시안 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초창기 시작 버전 중에 하나가 드무아브르 라플라스 정리가 되죠. 그래서 드무아브르 라플라스 정리 이후에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실제로 가우스도 중심극한 정리의 어떤 그 연구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죠. 가우스는 뭐 별의별 연구를 다 했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독일의 수학자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기초통계 시간에도 배웠듯이 그 예전 독일 그 지폐, 독일 마르크 지폐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 사진에 보면 가우스 사진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그 표준 정규분포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담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라는 거죠. 라플라스는 우리가 지금 많이 이제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라플라스. 실제로 라플라스도 이와 같이 그 중심극한 정리에 있어서 드무아브르 라플라스 정리를 통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 발전에 있어서 그런데 특히 이제 가우스는 오차의 분포로서 일단 우리가 많이 어떤 상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오차의 분포로서 이 정규 분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그 확률론 시간에 배웠던 라플라스 분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우시안이랑 비슷하지만 가우시안은 일종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의 형태를 띠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표준 정규분포의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절대값 x를 취하는 또는 이렇게 절대값 x만 이렇게 취하는 이렇게 2의 마이너스 x의 속도로 떨어지는 이와 같은 걸 우리가 라플라스 분포라고 얘기하죠. 라플라스가 이제 이 베이즈 이 이론 발전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라플라스가 중심극한 정리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고 사용하던 분포가 라플라스 이 분포고 그리고 실제로 가우스는 독일에 있었는데 라플라스하고 가우스하고 이제 서로 많은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 오차의 분포, 일종 그 뭐 이렇게 얘기했죠. 오차의 분포, distribution of error죠. 오차의 분포에 대해서 가우스는 당연히 정규 분포를 썼고 라플라스는 이제 라플라스가 스스로 생각해낸 오차의 분포 중에 그 사용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라플라스 분포가 돼요. 이건 이제 정규 분포의 얘기가 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정규 분포가 되는 거죠. 자, 이건 다 딴소리가 되는 거고 좀 지워 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이제 그건 이제 그 간단한 정규 분포의 역사였고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모수 세타가 알려져 있지 않을 때, 세타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이 조건부 분포가 정규 분포인 상황에서 이 모수 세타에 관한 추론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y의 분포가 y 기분 세타가 노말의 평균 세타, 그 다음에 분산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경우에서 지금 세타에 관한 추론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가우시안 분포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확률 밀도 함수 PDF 형태는 자, 그와 같이 이제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그 베이즈 추론은 계속 모수가 하나인 경우죠. 알려져 있지 않은 모수가 하나일 때 추론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실제로 정규분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개의 모수
세타와 시그마 제곱을 우리가 서로 이제 추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세타에 관한 추론을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그 목표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다룸에 있어서 이제 베이지안 추론에 있어서 하나 더 언급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시그마를 우리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시그마 제곱 베리언스인데 베리언스 파라미터, 그러니까 베리언스에 대응하는 모수 말고 우리가 베이지안에서는 좀 더 계산이 쉽게 되기 위해서 분산의 역수를 우리가 생각해요. 인버스 베리언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 노테이션은 뭐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 피터호프의 교재를 노테이션을 맞춰서 틸다 시그마 제곱이란 노테이션을 사용할 거고 1 오버 시그마 제곱을 우리가 분산의 역수 inverse variance라고 얘기를 할 거고 베이지안 추론은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이와 같은 모수를 더 선호하긴 하는데 단순히 계산상의 그 어떤 편의뿐만 아니라 분산의 역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보를 알려주냐면 얼마나 추론에 있어서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느냐 정밀도를 또는 정확도를 설명하기 때문에 분산의 역수를 우리가 precision parameter다라고 얘기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precision parameter를 사용하게 되면 시그마 제곱분의 1을 우리가 틸더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태의 표현을 우리가 이제 간혹 사용하게 되겠죠. 그런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곧 사후 분포를 잠시 후에 계산할 텐데 사후 분포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likelihood 곱하기 prior를 가지고 우리가 사후 분포를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그마 제곱이 분모에 가 있으면 지금 우리는 물론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곧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를 다룰 것인데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또는 시그마 제곱을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역수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우리 계산에 있어서는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우리가 이런 이제 기호를 사용할 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precision parameter를 통해서 이와 같은 형태를 사용할 것인데 특히 우리 이제 뒤에 가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잭스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잭스는 노멀 분포에 대한 표현 자체가 이와 같은 시그마 제곱 분산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시전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렉처 노트 3에 가보면 렉처 노트 3을 잠깐 가볼까요? 렉처 노트 3 잠깐 열어볼게요. 자, 렉처 노트 3을 보면 자, 렉처 노트 3에서 거기 보면은 우리 어떤 거 있냐면 윈벅스에 그 여러 가지 사용하는 함수들 등장하죠. 예.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우리 렉처 노트 3에 보면 자, 그러면 렉처 노트 3에 보면 여기 보이죠? 여기서 노멀 분포 노멀이 없네? 여기 있군요. 노멀, 휴. 자, 노멀이 있군요. 노멀 하면 이렇게 표현한다라고요. 그래서 벅스나 잭스나 모든 윈벅스나 벅스에서 사용할 때는 항상 아마도 그 스탠도 우리가 스탠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베이자 소프트웨어에서는 항상 노멀을 표현할 때 여기 이 타우에 해당하는 것이 이건 우리가 얘기했던 요 시그마 틸다 스퀘어가 되고 이 1 오버 시그마 스퀘어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이 시그마 제곱의 역수를 가지고 항상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벅스에서도 노멀을 사용할 때는 d놈하고 뮤 타우를 쓸 때 이 타우에 해당하는 것이 베리언스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 R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R놈이나 D놈 할 때 항상 뮤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찍어주지만 벅스나 잭스나 이렇게 베이지안 소프트웨어에서는
뮤하고 베리언스 분의 1을 가지고 우리가 해당하는 모수로 찍어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건 좀 헷갈리지 않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곱으로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곱에 대한 버전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포스테리어를 계산할 때 그래서 항상 베이지안에서는 베이지안 계산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그마 제곱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시그마 제곱분의 1을 가지고 계산하는 계산상에 좀 더 편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로 다시 돌아가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논의를 했고 어쨌거나 자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노말에 관한 계산을 살펴볼 텐데 보다 더 일반적으로는 이미 사실 이 계산도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거예요. 어디서 살펴봤냐면 우리가 렉처 노트 3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exponential family 상황에서 살펴봤었잖아요. 노말이 당연히 exponential family에 속하는 거죠. 네. exponential distribution 자체도 exponential family지만 우리가 이전에 다 봤었잖아요. 바이노미알, 포화송, 노말, 뭐 우리가 보는 감마, 웬만한 것들이 다 모두 exponential family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큰 흐름 속에 집어넣을 수 있으나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말, 평균 세타에 관한 노말의 첫 번째 무수인 세타에 관한 추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이제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 비록 우리가 포화송 감마 또는 베타 바이노미얼을 다뤘지만 이제 웬만한 베이지안 추론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살펴볼 텐데 다만 이제 달라지는 것은 분포가 달라지고 그에 대응하는 확률 밀도 함수라던가 추가적인 계산이 좀 달라지지만 prior, likelihood, posterior라는 그 세 가지 흐름은 그 추론에 있어서는 그대로 일관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처음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가정하고 있는 확률 모형은 y라는 observation이 평균 세타 분산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타에 관한 추론을 위해서는 세타에 관한 사전 분포를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칸주깃 프라이어가 되죠. 즉 사전 분포와 사후 분포가 같은 형태가 유지되면 우리가 그것을 칸주깃 프라이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중간고사 전에 논의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칸주깃 프라이어를 찾을 때는 우리가 보통 likelihood를 보고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는 주어진 likelihood, 여기서 지금 주어진 likelihood가 이와 같이 표현되고 있을 때 이걸 세타에 관한 함수로 살펴볼 텐데 세타에 관한 함수로 보는 것이 likelihood지만 그거 자체를 세타에 관한 어떤 확률 분포라고 생각한다면 y의 입장에서는 평균이 세타인 그런 정규 분포가 되지만 세타의 입장에서 봐도 요 지수 형태의 이 제곱의 완전 제곱의 형태에 들어가 있는 형태를 보면 y의 입장에서는 평균이 세타인 정규 분포의 형태지만 세타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평균이 y인 정규 분포와 같게 되죠. likelihood가. 따라서 우리가 저 likelihood를 통해서 우리가 세타에 관한 사전 분포도 여전히 정규 분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정확하게 이제 이해해서는 주어진 요 likelihood를 전개하면 우리가 exponential family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에 대응하는 exponential family 형태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사전 분포가 2의 a 세타 제곱 더하기 b 세타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likelihood 자체가 세타 입장에서 마치 평균 y인 정규 분포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우리가 세타에 관해서도 정규 분포를 설정하게 되면 곱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후 분포도 여전히 정규 분포가 됨을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세타에 대해서 평균 분산을 우리가 설정해 줘야 되겠죠. 즉,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모습만 결정하면 돼요. 해당하는 평균과 해당하는 분산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세타에 관한 사전 분포를 우리가 conjugate prior의 관점에서 정규 분포로 사용한다라는 건 이해했지만, 그러면 해당하는 뮤제로와 해당하는 그러니까 사전 분포의 평균 모수와 사전 분포의 분산 모수를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되는가에 관한 또 다른 이슈가 생기겠죠. 그리고 초모수를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답을 알고 있죠. 우리가 렉처 노트 4 시작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어떤 우리가 정보가 부족할 때는 vague하고 flat 하면서 그런 non-informative prior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프리즈 prior를 사용한다라고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mu0와 tau0 제곱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mu0와 tau0 제곱이 주어졌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더 논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n개의 observation이 있어요. y1서부터 yn까지의 n개의 observation이 있을 때, 자, 그러고 지금 우리 상황은 세타가 알려져 있지 않고 분산이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분산이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 자, 지금 우리의 모수는 딱 세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전 분포가 좀 전에 봤듯이 정규 분포를 우리가 사전 분포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노말의 평균 뮤제로, 베리언스, 타우제로 제곱을 갖고 있는 그런 정규 분포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비록 우리가 이걸 conjugate prior의 관점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자, 우리 지난 시간 이전에 살펴봤던 중간고사 이전에 살펴봤던 베타 바이노미얼 또는 포화송 감마를 생각해 보면 베타 바이노미얼에서는 세타가 성공 확률이었잖아요. 따라서 0과 1 사이의 값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0과 1 사이에 어떤 확률 분포, 즉 베타 분포를 사용했던 것이고, 포화송 감마로 돌아오면 세타라는 것이 양의 값을 갖는 발생 어떤 그 비율 정도를 나타내는 레이트를 나타내는 거죠. 그것은 0과 1 사이의 값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양의 정수, 양수를 갖는 어떤 적당한 확률 분포, 그래서 우리가 감마 분포를 생각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지금 정규 분포의 평균인 세타를, 지금 세타라는 것은 평균 모수인 거죠. 저것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예요? 실제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다 가질 수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정규 분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포가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칸죽에서 입장에서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접근 방법이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세타에 관해서 노말 뮤제로, 타우제로 제곱을 이제 줬는데, 자, 뮤제로란 건 뭐냐면 세타에 관한 평균이죠. 사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타가 그런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내가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의 나의 베스트 게스가 되겠죠. 내가 어떤 사전 지식을 반영해야 되겠죠. 아마도 저것이 어떤 특정한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뮤제로는 사전 지식이 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값을 줘야 되는데 특정한 값을 주기가 애매하죠. 그럴 때는 그냥 제일 쉽게 뮤제로를 0이라고 그냥 해요.
여기서 질문은 사전적인 그 평균 자체 μ0가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0이 아닐 수도 있죠. 뭐 다른 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μ0를 어떤 값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세타에 관한 사후 분포나 사후 추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전적인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때 vague 또는 non-informative prior를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타우 제로 제곱을 조절하는 거예요. 즉 가능하다면 비록 우리가 평균이 뮤 제로라고 하지만 사전적인 평균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불확실할 것이기 때문에 정규분포란 건 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따라서 특정한 뮤 제로를 선택하지 말고 그냥 뮤 제로를 그냥 손쉽게는 0이라고 놓은 다음에 베리언스를 아주 크게 하죠. 베리언스를 아주 크게 하면 정규분포가 굉장히 평평해지잖아요. 정규분포라는 것이 이 벨 쉐이프드 커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 모양의 대칭적인 형태죠. 여러분들 뭐 당연히 그 정규분포의 형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산을 크게 하면 쫙 퍼져 있을 거라고요. 따라서 이 세타에 관한 사전 분포를 설정함에 있어서 μ0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영향은 뒤쪽에 있는 사전 분포의 베리언스를 어떤 것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물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사전 분포에 대응하는 분산, 사전 분산, 저 타우 제로를 굉장히 작게 잡으면 뮤 제로를 어떤 것으로 설정하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하지만 타우 제로를 굉장히 크게 잡으면 그러면 뮤 제로를 어떤 것으로 잡느냐는 큰 영향을 안 미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타우 제로 제곱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단순하게는 가능하다면 이제 크게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타우 제로를 막연히 우리가 선택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어요. 이 칸주깃 프라이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면 이 칸주깃 프라이어는 뭐냐면 이렇게 이 라이클리후드를 보고 그다음에 라이클리후드와 유사한 사전 분포를 선택해서 그리고 나서 사후 분포가 같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Y에 관한 라이클리후드를 살펴보면 그 이전 장을 살펴보면 당연히 지금 Y 기분 세타의 베리언스가 이렇게 시그마 제곱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Y 기분 세타로 봐도 노말의 이 세타의 시그마 제곱이 되고 거꾸로 이걸 세타의 입장에서 보면 세타 기분 Y는 일종의 노말의 Y의 시그마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라이클리후드를 그냥 판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세타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에 디펜드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나름 자연스러운 생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그마 제곱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시그마 제곱에다 뭐 3을 곱할 것이냐 4를 곱할 것이냐 10으로 나눌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는 타우 제로 제곱을 시그마 제곱을 사용하고 K 제로로 나눈 형태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나름 이제 일단 자연스러운 생각이 되겠죠. 물론 타우 제로 제곱이 시그마 제곱에 디펜드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디펜드하게 사용하는 것이 나름 자연스러운 방식이 될 거고 그 대신 시그마 제곱을 어느 정도 디펜드하게 사용할지는 모를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수를 곱하거나 또는 나눈 형태로 사용하려고 해요. 특별히 여기서 나눈 이유는 나중에 가면 계산상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눈 형태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거. 자,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의 사전적인 정보가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베리언스를 크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K0를 가능한 한 작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K0를 가능한 한 이렇게 K0가 좀 작아지면 그럼 전체적으로 타우 제로 제곱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이제 나오겠죠. 무한대로 가게 되면 아까 되겠듯이 지금
사전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뮤 제로인데 타우 제로 제곱이 점점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얘가 자꾸 저렇게 퍼져 있는 거지. 이렇게 쫙 퍼져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flat한, vague한, improper한 prior를 사용하는 거고 결국 마치 저것은 constant를 사용하는 거와 비슷한 효과를 느끼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는 그 사후 분포를 계산할 상황이에요. 지금 이와 같은 사전 분포를 사용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의 관심은 세타에 관한 함수 형태잖아요. 결국 likelihood와 prior를 곱했을 때 세타에 관한 함수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인데 이미 likelihood를 보면 세타에 관한 2차 함수가 등장하죠. exponential 형태의 지수의 일종의 마이너스의 1 오버 2 시그마 제곱의 세타 제곱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결국 세타에 관한 2차 형식이죠. 쿼드레틱 폼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likelihood도 똑같이 쿼드레틱 폼으로 표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전 분포도 이렇게 정해놓고 쿼드레틱 폼으로 만들어 놓고 서로 이렇게 개수를 맞추기 하면 이제 가장 쉽게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노말 모형에서도 변함없이 sufficiency principle이 적용되죠. 충분성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즉, 그 뜻은 뭐냐면 맨 처음에는 세타를 추론하기 위해서 관측값이 하나였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n개의 관측값이 있겠죠. sufficiency principle이란 게 뭐였냐면 n개의 관측값이 있지만 해당 모수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충분 통계량 하나만 가지고도 만약 물론 충분 통계량이 하나로 결정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추론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비록 시작할 때 n개 observation이 있지만 결국 likelihood는 충분성의 원리에 의해서 마치 y 기분 세타가 확률 모형이 노멀 세타 분산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을 때 y1서부터 yn까지 관측이 됐을 때 충분 통계량은 대표적인 충분 통계량은 샘플 에버리지죠. 따라서 이 경우에 n개의 관측값에 대응하는 likelihood를 사용해도 되지만 바로 n개의 관측값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샘플 에버리지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도 똑같은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쉽게 충분 통계량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개의 관측값 대신에 딱 하나로 이제 요약되는 표본 평균 샘플 에버리지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prior와 likelihood가 주어지면 posterior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단순히 이렇게 likelihood와 prior의 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이미 우리 prior를 EX, 그러니까 지수 형태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저와 같이 세타에 관한 2차 형식으로 표현했고 likelihood 자체도 세타에 관한 2차 형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저 곱하면 그대로 exponential family의 특징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여기 세타에 관한 1차식들은 그대로 묶이고 세타에 관한 2차식들도 그대로 묶이기 때문에 개수들을 그냥 정리하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고 나면 우리가 쉽게 세타 기분 y가 또 다른 노멀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는 그냥 기억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노멀 모델을 생각하는 거죠. 가우시안 모델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베타 바이노미얼 그때 어떤 누가 질문했었는데 그 왜 라이클리후드 이름을 먼저 부르자고 포화손 감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바이노미얼 베타일 때는 그러면 바이노미얼 베타면은 해당하는 사후 분포도 베타 포화손 감마면 해당하는 사후 분포도 감마
이제 우리 살펴볼 것은 노멀이라는 얘기죠. 노멀 모델에서는 즉 노멀 라이클리후드, 노멀 프라이어가 되면 여전히 포스테리어도 노멀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할 건 노멀 모형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추론을 할 것인가였는데 사후 분포가 노멀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세타에 관한 추론이 이제 쉽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노멀 모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봤듯이 자, 세타가 알려져 있지 않고 시그마 제곱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우리 세타에 관해서는 정규분포를 우리가 설정하고 likelihood가 정규분포인데 저기 sufficiency principle에 의해서 비록 우리가 n개의 관측값이 있지만 마치 우리가 하나의 관측값을 갖는 거랑 마찬가지죠. 즉 y1서부터 yn이 모두 다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이 되면 충분성의 원리에 의해서 세타에 관한 충분 통계량이 대표적인 것이 y바가 되고 샘플 에버리지가 되고 그것은 평균 세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죠. 따라서 n개의 관측값이 있지만 이 상황은 그냥 마치 한 개의 관측값인데 그 한 개의 관측값이 노멀을 따르고 평균 세타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상황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결합을 하면 우리가 세타의 사후 분포는 두 개의 곱으로 통해서 결국 정규 분포가 되고 그에 대응하는 사후 평균과 사후 분산 μn과 타우 n의 제곱이 저와 같은 식으로 이제 계산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베타 바이노미얼 또는 포화송 감마보다 일반적으로는 exponential family에서 항상 어떤 결과들을 받냐면 해당하는 사후 평균이 표본 평균과 그 다음에 사전 평균의 가중 평균으로 이루어지죠. 따라서 여기도 μn이 y바와 μ0의 weighted average가 되죠. 그때 웨이트가 wn에 해당하는 웨이트가 n 플러스 k0분의 n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분산이 타우 n의 제곱이 n 플러스 k0분의 시그마 제곱이 됨을 우리가 요 계산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할 때 사후 평균은 이렇게 샘플 에버리지랑 사전 분포의 가중 평균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 여기 타우 n의 제곱을 살펴보면 타우 n의 제곱이란 게 지금 타우 n의 제곱이 일종의 사후 분산이죠. 그런데 이걸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이게 일반적으로 계속 이제 앞으로 노멀 모형에서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둘 다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서까지 그대로 모두 다 이제 이런 사실들이 그대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타우 n의 제곱이 지금 n 플러스 k0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자, 이것을 역수를 취해보죠. 즉 타우 n의 제곱분의 1을 생각하면 이게 지금 시그마 제곱의 n 플러스 k0가 되고 이건 시그마 제곱분의 n 더하기 시그마 제곱의 k0가 되죠. 시그마 제곱분의 n이란 건 뭐냐면 likelihood로부터 나오는 표본 평균에 대응하는 그 분산이죠. 그것의 역수예요. 따라서 이게 일종의 이게 표본 분산분의 1이고 더하기 이건 뭐냐면 지금 타우 제로의 제곱을 즉 사전 분산을 k0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사용했는데 결국 사전 분산분의 1이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분산분의 1을 뭐라고 했냐면 분산의 역수를 뭐라고 했냐면 precision이었죠. 따라서 posterior precision은 sample precision 더하기 prior precision이 된다라는 거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분산이라는 거는 분산이 크면 클수록 훨씬 예를 들자면 평균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가 많이 퍼져 있는 거잖아요. 분산의 역수라는 것은 프리시전을 의미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분산이 점점 더 커질수록 그것의 역수는 점점 더 작아지는 거죠. 즉 분산이 커지면 정밀도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후 분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정규 분포의 세타에 관한 추론에 대응하는 걸 살펴보면 사후 분산을 생각해 보면 사후 분산의 역수가 표본 분산분의 1 더하기 사전 분산분의 1이다 라는 말은 프리시전의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관측하고 난 후의 프리시전이 세타에 관한 정밀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만약 베이지한 관점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만 생각할 건데 표본 분산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역수가 일종의 모수를 추론하기 위한 일종의 그 정밀도를, 정확도를, 프리시전을 설명해 주는 지표인데 사후 분산의 관점에서 보면 세타를 설명하는 정밀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사전 분산까지 이제 더 고려함으로 해서. 또한 사후 평균 자체도 단순히 이전에 우리가 쭉 봐왔던 거죠. 표본 평균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분포로 나오는 사전 평균까지 결합해서 만약 우리가 좋은 사전적인 지식이 있다면 결합해서 더 좋은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대로 설명이 되고 특히 지금 정규 모형에서 세타에 관한 추론을 하기 위한 노말 모형에서는 사후 정밀도가 사후 프리시전이 샘플링 프리시전과 prior precision을 더한다라는 거죠. posterior precision이 이게 sampling precision 하고 prior precision을 더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여기 있죠. posterior variance가 이렇게 되는데 sampling variance는 이것만 사용했고 variance의 관점에서도 보면 K0란 텀이 분산에 지금 분모에 들어있기 때문에 K0가 커질수록 그러면 variance 자체가 좀 더 작아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사전적인 지식이 좋다면 근데 많은 경우에는 K0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K0가 0에 가깝게 준다라 그랬잖아요. 사전적인 지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posterior variance와 sampling variance는 거의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prior 어떤 사전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면 K0가 작아질 거고 그러면 결국 대응하는 prior variance도 상대적으로 커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그러한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될 사항은 충분성의 원리에 의해서 y1서부터 yn이 관측됐지만 결국 필요한 것은 sample average에 관한 그 값만 우리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후 추론에 있어서 그런 사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결국 필요한 것은 sample average 세타가 알려져 있지 않을 때 뒤에 가서 세타랑 시그마 제곱이 모두 다 알려져 있지 않을 때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sample average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다른 정보량이 다른 통계량들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간단히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는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y1서부터 yn이 노말의 세타 시그마 제곱이 되지만 지금
지금 가지고 있는 likelihood 자체가 이거잖아요. i는 1부터 n에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yi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이 되겠죠. 시그마 제곱이 되고, 그럼 결국 시그마 제곱은 지금 이게 알려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세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이 시그마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의 n 제곱 텀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사후분포 계산에 있어서. 게다가 이걸 어떤 식으로 분리하냐면 흔히 우리 수리 통계 시간에 열심히 하잖아요. 이걸 평균을 빼주고 샘플 에버리지를 빼주고 더해주죠. 이렇게 전체를 제곱하기 때문에 결국 이건 서메이션 i는 1에 yi 마이너스 y 바의 제곱 더하기 n배 y 바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이 되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완전 제곱의 형태가 결국은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서메이션 yi 마이너스 y 바 제곱과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의 n y 바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관심은 세타에 관한 사후 분포고 세타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세타가 전혀 들어있지 않죠. 따라서 얘도 컨스턴트로 취급이 되는 거죠. 따라서 likelihood 전체가 여기에 비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sufficiency principle이죠. 마치 우리가 실제로는 y1서부터 yn, n개의 likelihood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각각의 인디비주얼 노멀 세타 분산 시그마 제곱인 확률 밀도 함수의 n개의 곱으로 표현됐지만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죠. 세타에 관한 확률 분포기 때문에 세타에 관한 함수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결국 마치 y가 노말의 세타의 n분의 시그마 제곱만 관측했다. 딱 하나의 값만 관측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죠. y바 자체가 이미 세타에 관한 충분 통계량이 되기 때문에 결국 n개의 observation이 있지만 한 개의 observation으로 줄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성의 원리로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사후 분포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었고, 자,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딱 하나라면 좀 과장되긴 하지만 likelihood가 노멀 그리고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고 세타에 관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 세타에 관한 정규 사전 분포를 주면 해당하는 사후 분포도 여전히 노멀이 되고 그것의 사후 평균은 표본 평균과 사전 평균의 가중합 그 다음에 대응하는 사후 분산분의 1은 표본 분산분의 1 더하기 사전 분산분의 1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을 통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R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Y1서부터 YN이 관측됐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관측값이 하나인 상황과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는 n이 1인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명의 어떤 이 분석하는 사람이 이제 n이 1일 때 이제 서로 다른 사전 분포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observation이 한 개가 되고 그 경우에는 어떤 사전 분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사전 분포 중에서 베리언스에 덜 영향을 그러니까 베리언스를 크게 해서 우리가 사전적인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전 분포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강의 슬라이드에서 사용했던 해당하는 분산은 시그마 제곱을 K0로 나눈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두 명이 지금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데이터 옵저베이션 하나인 상황에서. 네. 자, 그랬을 때 A라는 사람은 굉장히 강한 어떤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6으로 나눴어요. 16으로 나눈다라는 거는 K0가 커지면 그에 대한 분산이 훨씬 더 작아지죠. 반면에 B라는 사람은 다소 이제 좀 더 오브젝티브하게 객관적으로 난 사전적인 지식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K0를 좀 작은 값으로 취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후분포, 이제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에서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결국 핵심은 사후분포를 계산하는데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후분포를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할 것인가라는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금은 우리가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대응하는 사후분포가 정규분포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계산을 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우리가 사용해서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규분포에서도 우리가 계속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정확한 사전분포가 정확한 사후분포가 정규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dnom을 우리가 사용할 거다라는 거죠. 이건 일종의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당연히 R 사용하는데 이제 많이 사용해 봤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간단하게 정규분포를 그릴 때 dnom을 사용하는 과정을 보는 거고, 하나 더 언급할 사항은 dnom에서는 항상 여기 두 번째 들어오는 것이 여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잠시 후에 잭스나 벅스 코드를 볼 텐데 그때는 항상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아니라 분산의 역수 틸다 시그마 제곱 또는 타우로 불리워지는 분산의 역수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을 우리가 커브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그에 대응하는, 지금 여기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 값이 실제 옵저베이션인데 어떤 사전 분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런 상황을 내가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면, 자, 그러면 자, 결국 여기서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거는 뭐 한번 그럼 R 코드를 통해서 한번 간단히만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기존에 봤던 건데요. 자, 하나 살펴보면, 자, 그래서 좀 더 그림을 크게 해보면 지금 이제 여기 돼 있죠.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옵저베이션이 되는 거죠. 옵저브 데이터가 돼 있는데, 그랬을 때 각각 프라이어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라이어를 사용했을 때 포스테일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살펴보는 것이 likelihood는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전 분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prior B는 prior A에 비해서 prior A는 굉장히 informative한 그런 어떤 사전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전 분포를 나타내는 거죠. K0를 조절해서 K0를 크게 하면 그에 대응하는 사전 분산이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prior B는 K0를 조절해서 좀 더 사전 지식이 많지 않은 경우에도 플랫한 베리언스를 취하는 거죠. 지금은 K0가 4분의 1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만약 K0가 더 작아진다면 거의 플랫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는 결국 likelihood와 비슷하게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아오면,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그마 제곱을 사용해서 분산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즉, 지금 타우 제로 제곱을 우리가 K0에 시그마 제곱을 K0로 지금 나눈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전의 계산이 조금 더 쉬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타우 제로 제곱을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를 간단히 살펴볼 것인데 그래도 여전히 계산이 그대로 다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 슬라이드 뒤로 좀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 전 슬라이드에 보면 여기서 계산이 여기 좀 복잡해 있지만 타우 제로 제곱을 시그마 K 제로분의 시그마 제곱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대응하는 계산들이 굉장히 깔끔해지지만 자, 보다 일반적으로는 타우 제로 제곱이 K 제로분의 시그마 제곱의 형태를 띌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K 제로를 조절함으로써 타우 제로를 어떤 식으로 시그마 제곱에 덜 영향을 받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생각했는데 8페이지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예 그냥 타우 제로 제곱을 그냥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이런 특별한 가정 말고 그런데 이 K 제로를 시그마 제곱에 디펜드하게 사용하는 거는 실제로는 정확하게는 일종의 그 간주기 프라이어가 되죠. 그에 반해서 그냥 타우 제로 제곱이 시그마 제곱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는 타우 제로 제곱은 우리의 어떤 사전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하면 타우 제로 제곱을 무한대로 지금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큰 값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한 모든 계산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파트는 그대로 라이클리후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달라지는 것은 여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타우 제로 제곱이 K 제로분의 시그마 제곱이었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더 다른 형태였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타우 제로 제곱을 사용해도 이전과 같은 계산이 그대로 다 유지되고 변함없이 이 계산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노말 모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후 분포가 계산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사후 분포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과정은 뭐냐면 그냥 그대로 사후 분포의 데피니션상 likelihood 곱하기 prior를 그대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죠. 잘 맞춰서 형태를 잘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사후 분포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계산 자체가 조금 더 손쉽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조금 더 손쉽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 확률론 입문이나 아니면 수리통계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2차원 정규분포, 바이베리엔 노말 분포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기억할 거예요. 2차원 정규분포란 건 뭐냐면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조인트하게 결합 분포가 정규 분포를 띌 때 그걸 우리가 바이베리엔 노말 분포라고 얘기하죠. 바이베리엔 노말 분포의 좋은 성질은 뭐가 있냐면 마지널리하게는 x하고 y가 각각 바이베리엔 노말이면 마지널리는 노말이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컨디셔널리하게 노말이다 라는 거죠.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조건부로 주어졌을 때도 여전히 노말이다 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사후 분포가 노말 분포다 라는 걸 지금 우리가 직접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바이베리엔 노말 관점에서 쉽게 우리가 언제나 사후 분포가 노말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그에 대응하는 사후 평균과 사후 분산만 계산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바이베리엔 노말의 분포의 특성상 두 확률 변수가 조인트하게 정규분포를 띄고 있으면 각각은 노말이고 조인트하게도 노말이면 당연히 그리고 컨디셔널하게도 노말이다. 컨디셔널 노말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이 노말 모형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사후 분포는 노말이다 라는 걸 실제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그에 대응하는 사후 평균과 사후 분산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때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후 평균과 사후 분산을 계산하는 문제는 좀 다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2차원 정규분포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볼 것이고, 자,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은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상황을 이 R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을 직접 몬테칼로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는 몬테칼로 방법 이전에 단순한 버전은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이 되죠. 자,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 우리 열심히 이제 뭐 중간고사 문제도 나왔고 우리가 이 중간고사 이전에 베타 바이노미얼 포화송 감마를 다룰 때 이미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을 사용했어요. 자,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은 y 기분 세타나 세타나 모두 다 연속인 경우가 되죠. 연속인 확률 변수, 확률 분포를 따르고 있지만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은 이것을 마치 그리드를 잘게 나눠서 이산 확률 변수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posterior distribution을 likelihood와 prior의 곱으로만 가지고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우리는 답을 알아요. likelihood가 노말, prior가 노말이면 노말의 곱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바이벨의 노말의 형태의 그 성질을 이용해서 언제나 노말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가 greed approximation을 통해서 노말 분포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posterior distribution이 노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도 단순히 likelihood와 prior의 곱만을 가지고 greed approximation을 통해서 그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미 중간고사 이전에도 살펴봤듯이 greed approximation을 하게 되면 사후 분포의 대략적인 형태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사후 분포에 대한 요약 통계량이나 사후 분포로부터 나오는 예를 들어서 사후 confidence interval, 즉 Bayesian confidence interval 또는 credible interval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grid approximation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좀 제한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posterior 분포로부터 샘플을 뽑는 몬테칼로 approximation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로부터 대응하는 posterior 샘플을 직접 추출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값들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산했던 사후 분포가 정확히 정규 분포를 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사후 평균과 사후 분산을 통해서 직접 계산할 수도 있죠. 또한 사후 분포가 정확히 노말이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컨피던스 인터벌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전 장에 살펴봤던 grid approximation은 그런 제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몬테칼로 approximation을 할 것이고 몬테칼로 approximation을 하는 방법은 사후 분포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데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잭스나 벅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랜덤 샘플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잭스 코드는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자, 이 잭스 코드 실제로 구현하는 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하고 설명만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우리 잭스 코드 또는 벅스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장점은 뭐였어요? 물론 우리 지금 이 노말 문제에서는 likelihood 노말, prior 노말이면 사후 분포도 노말이다라는 걸 알지만 벅스를 통해서 우리가 깁 샘플링을 통한 몬테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계산할 때는 likelihood랑 prior만 설정해주면 된다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듯이 likelihood를 우리가 노말로 설정하고 그리고 prior를 지금 노말로 그냥 설정만 하면 그러면 물론 우리는 이 경우에는 정확한 답이 정규분포란 걸 알기 때문에 그냥 R놈 같은 걸 이용해서
R에서 직접 정규분포로부터 샘플을 뽑을 수 있지만 이렇게만 설정해 놓으면 그대로 벅스가 알아서 사후 표본을 추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벅스나 잭스나 이 베이지안 소프트웨어에서는 dnom을 사용하는데 두 번째 항에 들어오는 것이 분산분의 1인 프리시전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만 시그마 제곱분의 1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분의 1을 그대로 집어넣어도 되지만 이 파워라는 펑션을 사용한 거예요. 파워라는 펑션은 파워 펑션이에요. 거듭 제곱을 설명해 주는 거고 시그마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하면 즉 시그마 제곱분의 1이 지금 프리시전 파라미터 틸다 시그마 제곱이 되고 있죠. 시그마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코드에 보면 시그마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타에 관한 사전분포 역시 노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dnom을 똑같이 주는 거죠. dnom 하는데 역시 두 번째 대응하는 모수가 역시 prior precision이 되기 때문에 prior 지금 variance를 우리가 타우 제로 제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의 역수로 지금 이 잭스나 벅스 코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걸 그대로 코드를 돌리면 돌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답이 사후분포가 정규분포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걸 모르고도 그냥 벅스가 알아서 샘플링을 해서 대응하는 사후 표본을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주어진 계산을 통해서 사후분포를 추출하고 있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잭스 코드를 돌리면 되는데 이 잭스 코드를 돌리는 그 사항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2차원 정규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대응하는 사후분포도 여전히 정규분포가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하면서 이제 사후 추론이 사후분포가 계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prior predictive, posterior predictive 등등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2차원 정규분포의 성질을 간혹 이용하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물론 그런 어떤 애널리틱한 성질 모르고도 우리가 모든 걸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죠. 원리상으로는 predictive distribution을 얻어낼 때는 그대로 우리가 method of composition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애널리틱한 상황도 살펴보면서 우리의 논의를 더 이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이걸로 우리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이제 우리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연속형 확률 변수, 특히 정규분포에서의 추론을 여러 가지 방식대로 살펴볼 거고 오늘은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을 때 모수 세타에 관한 사후분포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는 추론 방식을 간단히 살펴봤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해요. 녹화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할게요.